안녕하세요. 삼각공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인데 수동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수동태 하면은 일단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by 행위자 뭐 이렇게 배웠잖아, 그제? 자, 일단 모양은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생긴 게 맞습니다. 그제? 진짜 동사는 PP입니다. 과거분사. 비동사는 수동태를 만들어주는 조동사입니다. 이 조동사가 담당하는 건 시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현재 같으면 현재 수동이고 과거면 과거 수동, 미래면 미래 수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는 뜻은 뭘까요? 수동태의 의미. 수동태는 뭐라고? 수동태의 의미. 수동태는 주어가 당하는 겁니다. 수동태는 주어가 당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I love her 라고 쓰면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이건 주어가 뭘 하는 거지. 주어가 그녀를 사랑하는 거잖아. 이런 걸 능동태라고 하고, 수동태는 주어가 당하는 거야.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데 그럼 그녀는 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거지. 그래서 she is loved by me라고 쓰는 거지. 이때 위의 문장을 능동태라고 하고 아래 문장을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는 기본적인 개념이 주어가 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가 왜 쓰일까?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어가 누구인지, 주어 즉 행위자가 행위자를 알 수 없을 때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build 써볼게요. 누군가가 build 피라미드 in Egypt. 누군가가 피라미드를 이집트에서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 그지? 뭐 외계인이 만들었다. 아니면 진짜 누가 만들었다. 누군가가 만들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콕 집어서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단 말이지. 그지? 몰라. 이런 걸 또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해서 진짜 밝힐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건 쉽지도 않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은 행위자를 알 수 없으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알면 누가 만들었다고 말하면 되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목적어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built가 과거니까 과거 수동을 쓸게요. was built in Egypt. 그지?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두 번째 행위자를 주어 즉 행위자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이럴 때도 수동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뭐라고? broke the window 라고 쓸게. broke the window yesterday 어저께 창문을 깼어요. 알 수 있잖아. 알고 있잖아. 근데 이거 창문 깬 거 엄마가 알면 얘 진짜 정말 혼날 텐데 그래서 어떻게 굳이 밝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쓰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할까? 누가 창문을 깼는지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사랑하는 동생이 깼다고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창문이 깨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The window, 목적어 창문이 주어 자리로 이동해서 The window was broken 그제 yesterday 라고 쓰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자, 세 번째는 주어 즉 행위자가 누군지 모두 다 알 때. 자, 무슨 말이냐면 American 미국 사람들은 speaks English 그지? In America. 자, 문장을 한번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영어를 말한다. 이거 모르는 바보 없잖아. 그지? 이럴 때도 뭐라고? 이럴 때도 어떻게 한다고? 자, 수동태로 씁니다. 영어가 그냥 말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 English is spoken 그지? In America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일반인 주어일 때 주어 즉 행위자가 일반인 주어일 때. 자, 일반인 주어는 people, we, they, one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지, 그지? 주어를 쓰긴 써야 되는데 그냥 일반인 주어. 그냥 사람들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럴 때 역시 어떻게 한다고? 예를 들어서 people love
The politician 쓸게. politician. 그 정치인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지? love는 진짜 좋아한다 할 때 쓰는 거야. 정말 사랑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때도 그냥 사람들이 정치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정치인은 the politician, 그지? is loved 라고 쓰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방금 써놓은 네 가지 경우. 첫 번째, 자, 이거 제목은 수동태가 왜 쓰이는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가 행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그지? 자, 누가 피라미드를 지었는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뭐라고 피라미드가 지어졌다 이렇게 쓰는 거지. 두 번째, 행위자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누가 창문을 깼는지 알 수는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창문이 깨졌어요 얘기를 하는 거야. 세 번째는 행위자, 주어가 누군지 모두 다 알 때, 그지? 모두 다 알 때,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냥 영어가 말해집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주어가 일반인 주어일 때 어떻게 한다고? 사람들이 그 정치인은 사랑해요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정말 좋아합니다 말하는 정치인은 사랑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잘 봐봐. 지금 이 네 가지 경우에서 수동태가 주로 쓰인다라고 했는데, 자, 영어에서는 항상 봐봐. 여기 있는 주어 자리가 중요한 자리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어가 자리가 중요한데, 글을 쓰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라든 주어보다 목적어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거든. 그지? 글을 쓰다 보면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녀가 나한테 사랑받는 게 더 중요한 그럴 때가 있잖아. 그지? 자, 목적어가 더 중요한 경우는 항상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을 하고, 그치? 지금처럼 목적어 허가 주어 자리로 이동하고, 물론 인칭대명사를 썼으니까 주어 자리로 오니까 주격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BP로 바뀌는 겁니다. 물론 동사를 쓸 때는 시제하고 뭐 이런 거 맞춰가지고 잘 써야 됩니다. 현재니까 현재 수동사 찍으지. 그리고 떠밀려난 주어는 by 행위자를 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대개의 경우는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수동태는 왜 쓰이냐면 정보 구조 때문에 쓰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어보다 목적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주어 자리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BP로 바뀌는 겁니다. 떠밀려난 주어는 by 행위자로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가지도 않는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수동태 하면 비동사 플러스 BP요 이렇게 알고는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수동태가 왜 언제 쓰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쓰인다고? 정보 구조 때문에. 그지? 목적어가 더 중요하니까 더 중요한 목적어가 주어를 빵 밀어내고 주어 자리로 올라가고, 동사가 BPP로 바뀌고, 떠밀려난 주어는 by 행위자로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가지도 않을 때도 있다. 왜 쓰이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 목적어가 더 중요한 경우는 정말 많을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다 외워? 그래서 지금 네 가지 경우를 적은 겁니다. 지금 이 네 가지는 언제라고? 주어의 정보도가 목적어보다 좀 떨어질 때, 쉽게 얘기하면 주어가 목적어보다 덜 중요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요 네 가지 경우, 주어를 알 수 없을 때, 주어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주어가 누군지 모두 다 알 때, 그리고 주어가 일반인 주어일 때, 이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주어가 덜 중요한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더 중요한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올라오고 동사가 BPP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바행이자 넘어가고 안 넘어갈 때도 있고, 지금 설명드린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동태는 함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주어의 정보도가 떨어질 때, 즉 목적어가 더 중요할 때 자리 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문장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쓰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 수동태는 모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태는 목적어 자리가 구일 때, 구는 주어 동사가 다 빠져 있거나 주어만 빠져 있는 불완전한 성분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목적어 자리가 절일 때,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문장의 5가지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그때 1, 2, 3, 4, 5형식이 있었는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봐. 목적어는 3, 4, 5형식만 있었지. 3형식은 목적어 하나, 4형식은 목적어 2개 구분하기 위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5형식은 목적어도 있었고 목적어 모두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목적어가 있는 문장 구조는 3, 4, 5형식이었어. 1, 2형식은
목적어가 없었지. 그치? 그래서 수동태를 쓸 때는 목적어가 없는 1, 2형식은 쓸 수가 없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만 수동태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자, 목적어 자리에 구가 있는 경우 3, 4, 5형식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얘기한 겁니다. 나는 뭐라고? 그녀를 사랑한다. 과거로 쓰면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제? 그럼 어떻게 한다고 수동태를 쓰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녀는 is loved, 사랑을 받는다. by me, 나에 의해서. 맞지? 이때 중요한 거는 본동사에 있는 정보를 절대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썼어. 그럼 과거를 써볼게. I love her, loved her.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사랑을 받았지, 그지? 근데 여기 있는 본동사에 있는 정보는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과거니까 어떻게 쓴다고? 과거 수동을 써야 돼. 그래서 she was loved by me라고 쓰는 거야. 그지? 자, 그럼 또 써볼게. I have loved her. 우리가 두 번째 시간 때 현재 완료를 배웠습니다. 자, 현재 완료의 계속이다, 그지? 나는 그녀를 쭉 사랑해왔다. 그럼 그녀는 나에 의해서 쭉 사랑을 받아왔다라고 써야 되겠지. she? 잘 봐봐. 지금 여기는 현재 완료가 있으니까 수동태를 쓸 때 건들면 안 돼. 본동사에 있는 정보는 우리가 건들 수 없는 거야. 현재였으니까 현재 수동을 쓰는 거고, 과거면 과거 수동을 쓰는 거지. 그치? 현재 완료면 현재 완료 수동을 쓰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녀를 쭉 사랑해왔는데 그녀는 사랑을 쭉 받아왔다라고 쓰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she has been loved라고 쓰면 돼. by me. 자,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현재 수동은 어떻게 쓴다고? 현재 수동이지, 그지? 현재 수동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외우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be, 그지? pp 쓰면 되지. 여기는 과거 수동이었어요. 보기 편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여기는 과거 수동이지. 과거 수동. loved는 과거니까 과거 수동 써야 되지. 과거 수동은 was나 were pp라고 쓰면 되지. 맞지? 자,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뭔데? 현재 완료지. 현재 완료. 그럼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 수동을 써야지, 그지? 건들면 안 됩니다. 본동사에 있는 정보는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완료 수동은 have been pp로 생겼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를 먼저 외우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봐봐. have been pp 썼잖아. have 아니고 has인데요? 그러면 안 되지.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동사에 원래 s가 붙지만 have 동사는 haves가 아니고 has 쓴다고 배웠지, 그지?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이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 있을까? Mom is cleaning the living room 이라고 써볼게. 엄마는 뭐라고? 지금 여기 보니까 비동사 플러스 ing 이 모양을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고? 현재 진행형은 당연히 현재 진행 수동을 써야 되겠지. 모양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양 be, being, pp로 생겼습니다. 모양이. 자, 그러면 자, 엄마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이잖아.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럼 거실은 엄마에 의해서 청소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써야 되겠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본동사에 있는 정보를 하나도 건들지 말고 거기다가 수동의 의미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the living room 써볼게요. 자, 비빙 pp라고 했지. 현재 진행 수동은. 그래서 be 쓰면 안 되고 비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잖아. 그래서 is being cleaned 써야지. by mom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 이렇게 쓰면 되잖아. 자, 지금 설명한 게 뭐냐면 본동사의 수동태를 만들 때 당연히 주어보다 목적어가 중요했으니까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다 올라왔잖아. 자, 근데 수동태를 쓸 때는 지금 본동사에 있는 정보를 건들지 말아주세요. 현재니까 현재 수동, 과거니까 과거 수동, 현재 완료니까 현재 완료 수동, 현재 진행형이니까 현재 진행 수동을 써야 됩니다. 물론 과거 진행이었으면 과거 진행 수동을 써야 됐겠지, 그지? 자, 그렇게 보시면 3형식의 수동태는 여기서 뭐 더 이야기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형식의 수동태로 넘어갈게요. 4형식 우리 했습니다. 4형식은 모양, 4형식 동사를 우리가 수요동사라고 했지, 그지? 수요동사.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준다, 뭐 이런 말이잖아. 수요는 준단 말인데 당연히 주는 대상과 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자, 그래서 써볼게. She
gave me a candy라고 쓸게. 자, 그녀는 나에게 캔디를 줬다라는 거거든. 자, 보세요. 자, 사용식은 문제가 좀 있어. 자, 목적어가 두 개네. 우리가 좀 전에 설명했을 때 수동태는 더 중요한 목적어가 덜 중요한 주어를 밀어내고 자리 이동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여기 목적어가 두 개니까 그렇지. 목적어 둘 다를 수동태 주어로 쓸 수 있어. 자, 첫 번째. 그녀는 나에게 캔디를 하나 줬어. 그럼 나는 캔디를 준 게 아니고 받았겠지. 여기서 gave가 과거니까 과거 수동을 써야 됩니다. was give 동사는 그제 give, gave, given이지. I was 아니고 given 썼지 그지? 그리고 candy 그대로 쓰면 되잖아. candy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나는 캔디 하나를 받았다. by her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자, 이거는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가 되는 경우였어. 자, 그러면 직접 목적어 캔디가 당연히 얘도 목적어니까 수동태 주어가 될 수도 있겠지. 똑같아. gave 과거니까 어떻게 한다고? 과거 수동 써야지. candy was given 여기까지 같아. 자,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로 쓰이면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올라오고 물론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이고 주어 자리니까 주격으로 바뀌었었지. gave 과거니까 과거 수동 썼고 그리고 남아있는 직접 목적어 candy 쓰고 떠밀려난 주어는 by 행위자로 썼잖아. 그리고 by 행위자 할 때 she는 주어 자리니까 she를 썼어.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를 전차도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전차 뒤에 쓸 때는 항상 목적격 쓰는 거 알고 있지 그지? 자,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가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문장이 써져. 근데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 자리로 오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 사형식 문장 구조 수요동사가 있는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제? 기억나지?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바꿔 쓸 때는 어떻게 한다고? 자, 간접 목적어를 전차를 달고 뒤로 넘깁니다 얘기를 했어. 자, 그거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될 것 같아. candy, gave 과거니까 was given 썼고 전차를 달고 간접 목적어를 써야 돼. 이때 given은 기타 동사기 때문에 to me를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노력 정성이 들어간 동사가 있었으면 for를 쓰면 됐겠지. 그리고 ask였으면 of를 쓰면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 강의의 사형식 문장 구조, 수요동사가 있는 사형식 문장 구조가 삼형식으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외 하나를 들게요. 예외 하나. 자, I bought mom. 그제? nice dinner라고 쓸게. 나는 엄마에게, 이것도 사형식이지. 엄마에게 멋진 저녁을 사드렸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원래로 따지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으니까 간접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가지고 오고 bought가 과거니까 과거 수동 쓰면 되지. was bought 이렇게. 맞지? 그리고 생각 없이 쓰면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nice dinner를 뒤에 쓰면 되지. 그리고 by 행위자 떠밀려한 주어 by를 by me 해가지고 쓰면 되잖아. 근데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문법은 의미입니다. 의미. 문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문법은 의미를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봐. 간접 목적어 엄마를 주어로 쓰면 해석을 하면 엄마가 수동태니까 다 한 거지. 엄마가 구매됐다. 이거 말 돼요? 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씩은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쓰지 않으면 됩니다. 뭐 굳이 외우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는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 주어가 되겠지. 그래서 nice dinner 쓰고 어떻게 한다고? bought가 과거니까 과거 수동 쓰면 되겠지. was bought. 그지?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왔으니까 간접 목적어는 전차를 달고 넘어가잖아. 앞에 있는 by라는 동사, by, bought, bought. 그치? by라는 동사는 노력 정성이 들어가니까 for mom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사형식에서 수동태를 만들 때 지금 이 경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가 될 때 간접 목적어는 전차를 달고 넘어간다 하나 이해하시고 아주 가끔씩은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가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형식의 수동태를 알아볼 텐데, 오형식은 자 문장을 써볼게요. 오형식의 대표 동사가 뭐라고 했지? 지각동사 있었지, 그지? 그 다음에 사역동사 있었어, 사역동사.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도 있었지, 그지? 그 다음에 기타 동사도 있었습니다. 이게 오형식 대표 동사입니다. 그러면 자 보자. 복습을 위해서 I saw her dance on the stage. 나는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걸 봤다라는 거거든. 오형식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와야 되고, 목적어의 자격 상태 동작 중에서 춤추는 거는 동작이지. 동사 보고가 들어갈 때는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녀가 춤추는 거 능동이잖아. 능동일 때는 본동사를 잘 보세요. 얘가 지각동사인 관계로 능동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지각동사일 때 네, 동사 원형하고 현재 분사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해하는 게, 지금 설명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에서 목적어 보호 자리에 동사 보호가 들어가는 경우를 반드시 다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학습이라기보다는 외우셔야 돼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지 쉽게 수월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몇 개 안 되는 거 좀 외워주시면 합니다.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써볼게요. 나는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걸 봤다. 그럼 그녀는 보여진 거지. she. 목적어가 더 중요하니까 주어 자리로 왔지. 그리고 동사가 쏘니까 과거 수동 써야지. 언제 보여줬는데? 과거에 보여줬잖아. 자, 그 다음 뭐라고? dance on the stage를 그대로 쓰면 틀립니다. 이렇게 by me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이 시험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왜 틀린지 설명을 하면, 자, 수동태 동사하고 능동태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었던 동사 보호는 이렇게 충돌을 할 수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동사 두 개가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는 특별한 예외가 되는 경우 한 두 가지를 빼고는 절대로 이렇게 충돌하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던 동사 dance 앞에다가 부정사 to를 쓰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 부정사는 안 배우는데 뒤에다가 to를 써서 to 부정사로 만들면 여기 있는 수동태 동사하고 여기 있는 동사 원형이 그대로 박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부정사를 써서 충돌을 피하세요 라고 얘기했어, 그제? 자, 이 충돌을 피하는 경우가 지각동사는 하나가 더 있어요. to dance를 안 쓰고 dancing을 쓰셔도 됩니다. 그제? 자, 그러면 사역동사 써볼게. Dad makes me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이라고 쓸게. 자, 아빠는 자 사역동사야. 사역은 시킨다고 했지.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한다 라는 거지. 그럼 봐봐. 오형식이니까 목적어 와야 되고, 목적어 보호 자리에 목적어 일어나는 건 나의 목적어의 자격이야, 상태야, 동작이야? 동작이지. 동사 보호를 할 땐 관계 봐야지. 목적어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능동이지. 능동일 때 본동사가 사역동사에 뭐 쓴다고요? 동사 원형밖에 못 씁니다.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고쳐볼게. 아빠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게 만든다. 그럼 나는 아빠한테 당하는 거지. I makes니까 현재니까 현재 수동 써야지. am makes. am 쓰니까 좀 그렇네. 과거로 붙일게요, 그냥. 아빠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럼 I made 과거니까 과거 수동 was made.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get up을 그대로 쓰면 또 틀립니다. 이렇게 쓰면. 왜 틀릴까요? 이번에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수동태 동사와 능동태 목적어 보호 자리에 있었던 get up 동사 원형을 이렇게 겹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설명한 것처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부정사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아까 지각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다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부정사를 써도 되고, 그래서 사역동사처럼 현재 분사를 써도 된다고 했잖아. 댄싱을 써도 된다고 했거든. 근데 얘는 사역동사는 현재 분사를 쓸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getting up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아이고, T가 하나 더 들어갔네. 요거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부정사를 써서 충돌을 피한다. 지각동사는 부정사를 써도 되고 현재 분사를 써도 되고, 사역동사는 부정사만 써서 충돌을 피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형식 동사가 지각동사, 사역동사 말고도 준사역동사도 있었잖아. 하나만 써볼게. 어떻게 쓸까? help 써볼게요. 자, my friend. 내 친구는 help me do my homework라고 써볼게. 그지? 내 친구는 내가 do one's homework는 one's는 소유격을 말하거든. do one's homework는 숙제를 하단 말이야. 그러면 내 친구는 오형식이니까 목적어 내가 숙제하는 걸 도왔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 문장을 수동태로 쓰면 뭐라고? 부정사 help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는데? 자, help 같은 경우는 자, 오형식이니까 목적어고 목적어 보호 자리에 숙제하는 거 동작이지, 그지? 동사 보도를 할 때 관계 보라고 했잖아. 내가 숙제하는 거 능동이지. 능동일 때 본동사가 help 같으면 쓸 수 있는 게 to do를 써도 되고 do만 써도 됩니다. 그지? to do를 쓴다고 할게. to do를 쓴다고 하면 수동태로 써볼게. 내 친구는 내가 숙제하는 걸 도왔는데 나는 도움을 받았지. 그래서 I 언제 받았다고? helped가 과거니까 과거에 받았지. was helped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 뭐 하는 걸 도움 받았는데? to do my homework 숙제하는 걸 도움 받았단 말이잖아. 그지? by my friend라고 쓰면 돼. 이때는 봐봐. 수동태 동사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지. to do. 만약에 얘가 to do가 아니었고 do였다. 그럼 어떻게 할까? to를 써서 부정사를 써서 그지 충돌을 피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애시당초 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를 고칠 때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기타 동사도 있거든. 어떻게 써볼까? 자, mom persuaded. 그지? 설득하단 말이지. persuaded me to read a book. 엄마는 나를 설득해서 책을 읽게 했다라는 거잖아. 오형식 기타 동사입니다. 기타 동사는 전부 다 대상과 내용이 부정사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수동태로 쓰면 엄마는 나를 설득해서 책을 읽게 도왔는데 나는 설득을 받은 거지. 언제? persuaded 과거에. 그래서 I was persuaded. 그 다음 부정사. 그지? 그 다음에 설득 뭐 하는 걸 설득받았다고? 책 읽는 걸 설득받았잖아. 근데 애시당초 얘도 부정사가 있으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올 때 그치 목적어가 나오고 오형식이니까 목적어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잖아. 지금처럼. 이때 동사 원형이 올 때 이 문장을 수동태로 고칠 때 어떻게 한다고? 수동태 동사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지각동사든 사역동사든 부정사를 써서 충돌을 피하세요 라고 했고, 지각동사는 부정사를 써도 되고 현재 분사를 써도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이번에는 방금까지 본 게 뭐라고? 목적어 자리에 구가 있는 경우였어. 구가 있는 경우. 구는 주어 동사가 다 빠지거나 그냥 그제 주어만 있는 동사만 있는 경우를 구라고 했잖아. 불완전한 문장을 구라고 했는데 여기 나온 게 전부 다 뭐라고? 목적어 자리에 구잖아. 목적어가 허, 미, 그다음 미 이 목적어가 전부 다 구란 말이야. 그지? 자, 근데 지금 살펴볼 건 이제 목적어 자리에 구가 아니고 절이야. 자, 근데 미리 이야기 건데 이거는 지금 목적어 자리에 절이 들어간 경우도 꽤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는 부정사를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내가 부정사 좀 알아요 하면 지금 보시고 부정사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어요, 잘 몰라요 하면은 아마 다음 강의가 부정사 이런 걸 찍을 텐데, 자, 다음 강의 부정사를 먼저 보고 나서 돌아와서 보길 바랍니다. 자, people say that he the book was written 어떻게 쓸까? long time ago 라고 쓸게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뭐라고 말한다고? 그 책이 쓰여졌다고, 오래전에 쓰여졌다고 말한다는 거지. 자, 근데 문제는 지금 say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say는 삼형식 동사, 즉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랑 다르지. 아까는 전부 다 목적어 자리에 딱 딸랑 목적어 하나만 있었는데, 즉 구만 있었는데 지금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다 있는 걸 절이라고 했잖아. 오, 지금은 목적어 자리에 절이 왔구나. 이 경우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목적어 자리에 절이 왔을 때 당연히 people은 일반인 주어니까 정보도가 떨어지잖아. 그럼 원래 가르쳐 드린 대로 하면 더 중요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올라와야 되는데 영어는 주어나 목적어 자리를 길게 쓰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걸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가중명사 후치라고 하거든. 가중명사 후치. 한번 생각해봐. 자, 써볼게. 가중명사, 가중명사 후치. 가중, 그지? 무겁거나 그지 뭐 복잡한 이런 문장 구조는 그런 명사는 어디로 간다고? 뒤로 간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추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길고 복잡하고 무거운 이런 것들은 앞이 아니고 명사 뒤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길어서 지금 목적어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 자, 긴 목적어는 절은 그대로 두세요. say가 현재니까 어떻게 한다고? 현재 수동만 쓰세요. 밑에다가 is, said. 그리고 주어 자리 비울 수 없잖아. 그래서 가짜 주어 is를 쓸게요. 그래서 여기서 it, 가주어, that, 진주어 해서 문장을 이렇게 만듭니다. It is said that. 이렇게 주동태로 만드는 거야. 간단하지? 자, 어떻게 한다고? 데이디아라고 말해진다라고 하면 돼. 자, 이게 1번 형태의 수동태거든. 1번 형태의 수동태. 그럼 2번 형태의 수동태가 있어. 이것도 개념을 이해하시면 별로 안 어려워요. 2번 형태의 수동태를 왜 쓰인다고? 자, 애시당초 우리가 수동태를 썼을 때는 주어의 정보도가 떨어져서 수동태를 쓴 거잖아. 근데 또 이렇게 고쳐보니까 목적어가 길어가지고 지금 앞부분만 수동태로 고쳐가지고 만들어보니까 또 의미 없는 가짜 주어가 있네.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 경우에는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대절의 주어를 빼내자. 대절의 주어를 어떻게 할까? 부정사의 주어로 만들자 라고 하는 게 2번 형태 수동태야. say니까 현재 수동 그대로 쓰면 되지. The book is sad.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 that을 이걸 쓸 차례인데 that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주어 자리에서 절이 주어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절에서 지금 이게 절이라고 했지. 절에서 주어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that을 쓸 수 없어요. 이 that의 정체를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거든. 이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다 있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라는 표시야. 자, 그런데 여기서 that을 빼버리고 여기서 주어가 빠져나왔으니까 더 이상 뭐라고 이 that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지. that은 분명히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다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지금 없으니까 이 접속사 that을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that절에서 that 접속사를 쓰지 말고 얘를 부정사로 고치라는 겁니다. 부정사로. to 다음에 동사 원형 오는 거 부정사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 여기부터는 이제 부정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부정사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that절 그대로를 부정사 그대로로 옮겨주면 돼요. 그럼 차이는 뭘까요? that은 절이라는 거고 부정사는 구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정보가 하나도 빠뜨림없이 부정사 구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하나도 빠짐없이 넘어간다는 말의 정의는 뭐냐면 부정사의 주어, 태, 시제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 that절의 주어가 the book이었지. 부정사의 주어도 the book 맞지? 같으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안 써도 돼. 태를 볼게요. that절의 부정사잖아. was written 과거 그지? 과거잖아. 저기 수동태잖아. 수동태. BPP니까 과거 수동이잖아. 그럼 부정사도 수동태를 써줘야 돼. 수동태 부정사. 자, 세 번째는 시제를 봐야 되는데 책이 쓰여진 건 과거지.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건 현재잖아. 그럼 시제가 다르지. 다르다는 표시를 부정사로도 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합해서 완료 수동 부정사를 써야 된다는 거지. 완료 수동 부정사 모양은 have, been, pp. write 동사, write, wrote, written이지, 그지? written 이렇게 쓰시면 돼요. written, long time before 라고 쓰시면 됩니다. go 아니고 before 쓴 이유는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데디아라고 말한다. 책이 오래전에 쓰여졌다고. 자, 사람들이 일반인 주어니까 더 중요한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올려야 되는데 주어 자리로 바꾸고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주어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가중명사 우치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형태로 수동태를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형태는 자, 긴 절은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두세요, 뒤에다가. 그리고 앞에가 say니까 현재 수동을 쓰세요. 그리고 주어를 비워 넣으면 안 되니까 뭐 그냥 차지만 하고 있는 주어, 자리만 차지하는 주어 가주어를 쓰는 겁니다. it, that으로. 이게 1번 형태의 수동태고
2번 형태 수동태는 또 가조 진조 써버리면 주어가 정보도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절의 중요한 주어를 통째로 끄집어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동사가 쓰이니까 현재 수동을 썼고, 근데 이제 대절에서 주어가 빠져나왔으니까 더 이상 대세 쓸 수가 없으니까 부정사로 바꿔 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될 게 대신 절이고 부정사는 굳이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를 싹 다 모조리 하나도 빠짐없이 부정사 그대로 옮겨주면 돼요. 그냥 단지 차이는 뭐라고? 절이 구로 바뀐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그 그대로에 해당되는 게 부정사의 주어, 태, 시제입니다. 부정사도 동사라서 주어를 가질 수 있고 태를 가질 수 있고 시제를 가질 수 있잖아. 그지? 대절의 주어가 더 북이었지, 그지? 그럼 부정사의 주어도 지금 더 북 맞잖아. 안 써도 돼. 의미사의 주어는. 태는 책이 쓰여진 거 수동이지. 그럼 부정사도 수동을 써야 됩니다. 시제는 책이 쓰여졌던 거는 과거고 사람들이 말하는 건 현재지. 시제가 다르니까 완료 부정사를 써야 돼요. 합해서 그래서 완료 수동 부정사를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은 말해진다. 그래서 오래전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지금 목적어 자리 절이는 경우를 얘기했는데 이 케이스는 다음에 부정사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정사를 아직 배우지 않은 학생은 목적어 자리에 구가 있는 경우까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사를 공부하고 나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부정사,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모양이 BPP라고 했어요. 왜 쓰인다고요? 주어가 당하기 때문에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수동태를 왜 쓰는 겁니까? 아무 데나 그냥 문장을 전부 수동태로 바꾸면 되나? 안 됩니다. 목적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목적어가 주어를 밀어내고 주어 자리로 올라오고, 그제? 동사가 BPP, 수동태 모양으로 바뀌고 떠밀려난 주어는 바의 행위자로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수동태가 쓰이는 이유는 더 중요한 목적어를 전부 다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주어가 덜 중요한 경우만 알면 돼.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 네 가지입니다. 주어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밝히고 싶지 않을 때, 누군지 다 알 때, 주어가 일반인 주어일 때, 이런 경우는 주어의 정보도가 떨어지니까 더 중요한 목적어가 자연스럽게 주어 자리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쓰이는 문장 구조가 수동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수동태는 뭐라고? 목적어 자리에 구가 있는 경우와 목적어 자리에 절이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목적어 자리에 구가 있는 경우는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고, 그지? 3형식은 뭘 주의하라고? 수동태를 만들 때 본동사에 있는 정보를 하나도 빠뜨림 없이 뒤로 다 넘겨줘야 됩니다. 그지? 현재면 현재 수동, 과거면 과거 수동, 현재 완료면 현재 완료 수동, 현재 진행이면 현재 진행 수동, 그지? 옆에 정리해뒀으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먼저 외우세요. 그게 편할 겁니다. 사형식은 간목, 직목이 있는데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가 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가 될 때는 간접 목적어는 전산을 달고 뒤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끔씩은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 5형식.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5형식입니다. 시험에서, 문법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5형식에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있는 문장 구조는 당연히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 보호 자리에 목적어의 동사일 때 동사 보호를 쓰잖아. 근데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 그지? 그럴 때 수동태로 문장이 바뀔 때 어떻게 한다고? 수동태 동사와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부정사를 쓰세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help 같은 거, 그 다음에 기타 동사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원래 목적어 보호 자리에 부정사 보호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자, 부정사 보호가 있으니까 수동태로 만들 때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제?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목적어 자리 절이 있는 경우는 부정사 강의를 보고 나서 다시 보시면 이해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